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격공론, 자평진전을 강의하는 날이에요. 이 육친론이에요. 안 할까 하려다가 이걸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차례대로 하는데, 오늘 4장하고 5장, 이게 육친론이고요. 또 5장은 처자. 처자에 대해서 또 부모보다 처자가, 현실적으로는 처자죠. 처자가 더 중요하죠. 마누라하고 자식, 재성과 관성. 여기서 얘기를 하십니다. 심혜청 선생이요. 자, 론, 궁으로서 나눈다. 용신, 배,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용신과 육친 간에 무슨 배합이 있을 것인가 한번 들여다보자 라는 거예요. 자, 팔자에서 육친이 있다는 거예요. 배지, 무와 짝을 이루냐, 배합을 하냐. 팔자 역시 명에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유래가 이렇게 됐다. 궁을 나누고 배지, 그거와 짝을 이룬 건, 즉 궁이라는 건 뭐예요? 연월일시다라는 거예요. 자, 뭐로부터냐? 위로부터 아래다 하면서 조부가 처자, 조부처자 이렇게 되죠? 예, 조부처자다. 이건 불변이에요. 요즘 어떤 사람은 월지를 사회공으로 보니 이렇게 하는데, 일단 조부처자라는 것은 잘 보면 연월일시로 보는 게 딱 좋다. 물론 월지는 엄마로 보는 게 좋고요. 월간은 아버지로 보는 게 좋고요. 역시 뭐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하는 것도 역시 지지와 상배 서로 같이 본다는 거예요. 짝을 이루게 되는데, 그 대신 남녀는 있어야 된다. 남녀 적당하게 그 마땅함을 얻으면 좋다. 불역지위에 반드시 그 자리는 바꾸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바꿀 수가 없다. 또 용신과 짝을 이루는 것, 육친이겠죠. 즉 정의는요, 위 뭐다? 엄마죠. 내 자신이 자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취한다. 그 생각, 나를 생하는 걸 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 편제는요, 수악극제, 내가 극하는 것 아니냐, 극해서 제하는 것 아니냐. 근데 어떻게 반대로 아버지가 되냐 이거예요. 하반위부라고 해서 편제인데, 편제라는 것은 곧 뭐냐, 엄마의 정부예요. 본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즉 편제는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부정을 하는 게 임철조 선생과 누구예요? 또 명리학원을 지으신 진수함 선생이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 불상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극할 수 있냐. 예의도 없는데, 예의도 없게. 그러면서 유결론적으로 반대를 하시면서, 아버지 엄마는 다 정편인으로 잡는다라고 했어요. 또 자식도 어떤 때는 식상으로 잡아요. 왜? 자식이 어떻게 나를 극하냐 이거예요. 아버지를 극하는 데가 어딨냐 라고 하죠. 쌍놈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돌고 돌다 보면 아버지가 편제가 될 것이고요. 정제는 곧 마누라가 된다. 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극제하니까 극하는 것이, 그러면서 부의 처강이라고 해서 남편이 하는 것을 처는 별의로 삼아야 된다. 본보기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따르라는 거예요. 부창부수예요. 처즉 종부, 처는 곧 남편을 따라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이게 옛날 사상 그대로죠. 만약 관살즉 극제 호와, 이거 보세요. 호자가 이게 뭐예요? 마지막 그래도 이게 종미사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글자가 있잖아요. 뒤에 글자가 있잖아요. 이건 전치사로 변해요. 무엇을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어가 된 거예요. 나를 어떻게 극할 수 있어요? 관사는 나를 극하는 것인데 어째서 반대로 자녀가 되냐. 관살자는 소생자, 어디서 생하게 돼 있냐면, 즉 제위처제, 처첩, 처나 첩에서 재성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관이. 그러니까 나의 자식이 돼. 즉 관살은 자녀가 되는 것이다. 아주 잘 말씀 잘 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돌고 돌게
잘 말씀 육친론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심해점 선생 이론이 맞죠. 지어 비견은 위 형제가 된다. 그 이치는 현현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그 사이에서 유무가 있다 이거야. 있고 없는 게 있다는 거야. 등력. 힘을 얻고 얻을 때가 얻는 경우가 있고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혹길 혹흉, 혹기라거나 흉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사주에서 소전 있는 것은 혹 연월에서 혹 일시에서 재관상인이 있다. 속에 함을 어떤 물건이 거기에 관계되는가에 따라서 여기에요. 그런 연후에 육친과 배합해서 용신과 배합하면 국중에서 무슨 작용, 어떤 작용, 희기로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참입해지. 참고해서 그와 짝을 이루면 된다. 그러면 가히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연의라고 해서 확실하게 알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자, 처자론에 대해서 5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까운 거죠. 나와는 제가 가까워요. 물론 부모 덕이 있는 것은 뭐 재성이 있으면 좋고요. 대범, 명중에서 기륭이 있다. 그런데 인어, 근, 유군, 그 기륭은 내 자신한테는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가깝지 않냐 이거야. 그 경험은 익령, 더욱 영험할 것이다. 부귀빈처는요, 본신지사로서 물론 얘기할 필요도 없죠. 논할 필요도 없죠. 지어 육친에서는 처가 곧 나의 짝이 되니 자는 곧 후사다 이거야. 내 후사. 그러니 역시 절신지사, 절대적으로 일주하는 가장 친근한 것이다는 거예요. 고로 간명자, 명을 보는 자는 천은 재여, 자는 녹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녹이라는 건 곧 뭐예요?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성이라는 건데 자는 곧 녹이라, 녹은 곧 정관이다 라는 거예요. 아셨죠? 사사, 병론,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논한다는 거예요. 처제, 자로구려, 그 재성과 관성을 가지고 처와 자식을 나누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차지외. 이것 외에는 오직 부모와 내 몸에서 자출한 것이니 역시 뭐 경험하기는 좋다. 소위 재강 등력하면, 재강이죠? 이거 보세요. 재강은 뭐예요? 원령이죠? 등력하면 혹 연간에 유용하든지 주로 부모 쌍전 등력한다. 지어 조종 형제도 불심함. 이렇게 심하게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처로서 이렇게 논해본다 라는 거예요. 자하에 내가 깔관전 자리에 재관이 있다. 그럼 처는 마땅히 현귀, 현명하고 귀할 것이니 그런 연후에 재관이 앉았으면은 또 처가 불리하다라는 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상관이나 양인을 만나면은 처는 반대로 길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반길이에요. 반대로. 어째서인가? 잘못 설명했어요. 불리한데, 재관이 처에 불리한데, 봉생, 상관과 양인을 만나서 오히려 처가 길할 때가 있다. 그건 어째서인가? 대체로 원령용신에서 말이죠. 배성, 희기를 이루는데, 처가 어떻게 해요? 만약 처궁의 좌재, 그럼 재성을 깔고 앉았으면 길할 것이요. 인격에서 만약 봉지, 그럼 반대로 불미할 것이다. 그 이유가 있죠? 인격을 이루고 있는데 처가 딱 처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남자 출세하는데 처에 부담이 되는 거죠. 왜? 재극인을 하니까. 불미하죠. 그랬어요. 불미하다. 처궁이 자관, 관을 깔고 앉았어요. 이건 궁을 보는 거예요. 지금요. 궁을 보니까 관이 있어요. 그럼 길할 것이다. 왜? 관인상생을 하니까요. 길할 것이다. 상관이 봉지했어요. 어째서 능히 그걸 순위 따를 것인가? 처자에 상관이 있으면 흉하다. 그러나 제격에서 만약 어떻게 생제를 하게 되면 살격에서 봉지하면 가히 제사를 하니 반대로 주처라고 해서 주인공의 처는 능히 내조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처자 양인이면 흉하다. 처자리에 양인을 깔고 앉았으면 흉하다. 혹
대관 살상이 있어서 등격에서 사주가 이미 살격으로 이렇게 딱 이루어졌으면 일주의 기운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천빙 모두 의지하는 건 일주가 양인 봉신하니까, 즉 천은 반드시 상부 남편을 도와줄 것이다. 왜? 같은 양인이니까요. 처자리가 용신자리라는 거예요. 그래 궁에서 용신자리가 있으면 처자리에 용신자리가 있다 라고 하면 이건 처덕이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꼭 재성만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성이 있다 하더라도 인격에서 재성이 있으면 그거는 불미하다는 거예요. 처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격을 파격으로 만드니까. 그 이치는 불가지비리라. 한 가지로 고집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미 간처공, 처공을 또 보고요. 또 간처성, 처성이 어디 붙었는가를 보죠. 처성자는 간두지제, 간두에 딱 있다. 천간에 재성에 떡 있어요. 그러면 처성이 투출하고서 국을 이루면, 만약 관격에서 또 재성이 투출하거나 재성이 투출했어요. 근데 인성이 다 봉제, 인성이 많은 재성을 봐요. 식상이 투출해서 재성이 용신이에요. 이런 것은 좌해에서 쓸 게 없어도, 아랫자리에서 쓸 게 없어도 이것은 역시 주인공의 내조를 받는 것이다. 처가 투출해서 파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성격이 된 것이고요. 이건 파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만약 인수가 가벼운데 재성이 투출했다든지, 식신 상관이 있어서 재성을 만난 지령, 이런 건 전부 다 안 좋다는 것이죠. 왜? 괜히 쓸데없는데 힘을 실어주니까요. 자하에서 유용하더라도 역시 그냥 현극만 좀 막아줄 뿐이다. 그러면서 쓰이는 걸 잘 들여다봐라라는 거예요. 또 처투 성격, 처성이 투출해서 이 격을 이루는 거예요. 처국에서 또 유용하고요. 자하에 형충이 있어요. 그러면 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등 미처 아름다운 천은 얻을지 모르지만 난하면서 이렇게 해서 해로 끝까지 오래 살기, 두 부부가 오래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성이 두 개가 다 투출하면 정편이 투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째서 일부 다처하는 것이냐? 역시 형국지도를 막아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일부 다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참 심해첨 선생 말씀 잘하고 있어요. 정편이 투출했다고 마누라가 둘이겠어요? 옛날엔 그럴 리가 없죠. 자, 여기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여긴 강의를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생론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논을 하는데 그 자식이 맺지다. 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장생 목욕지가에서 이렇게 하면서 역시 숙독 반드시 외워라 라는 거예요. 라고 하니 저는 장생론은 따르지를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강의를 안 하겠습니다. 몇 명 낳고 이렇게 하면서 장생론법에서는 양은 쓸 수 있는데 음은 쓸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해첨 선생의 이론도 그렇고요. 임철조 선생의 이론도 그렇고요. 불문 가불이라고 믿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냥 가불은 같은 기운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이치로 자연스럽다라고 해서 얽어매기를 관찰하다만 얽어맬 필요는 없다. 이건 자식에 대해서는 얘기인데, 자식은 솔직한 얘기로 장생론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병경의 남자고요. 양국이다라고 하면서 의령신 남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네요. 그래서 장생론을 가지고 하시니까 저는 여기선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자 5장을 한꺼번에 궁과 처에 대해서는 얘기하고요. 솔직히 자식은 요즘 우리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자식을 기대하겠습니까? 자식도 보겠습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한테 손 벌리는 시대지 옛날하고는 틀리죠. 솔직히 자식이 잘 되는 집안, 자식의 덕을 보는 부모 몇이나 있겠습니까?
논할 필요도 없죠. 예.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